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DPC가 좀 많이 올라왔고, 예전에 제가 몇 가지 영상으로 좀 설명드린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고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뭐 DPC가 고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사실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모든 회사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이슈가 되는 DPC 자체에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빅히트한테 투자한 금액이 어떠한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보시게 되면은 먼저 보시게 될 거는 이제 SM하고 YG하고 JYP 이렇게 세 개를 볼 거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보시면은 뭐 JYP 같은 경우에도 6월 26일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빅히트 상장을 하게 되면은 동종 업종의 그 펄을 비교하게 되고, 그 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정치를 매겨줄지, 그래서 이제 빅히트의 시가총액이 이제 결정이 되는 뭐 그런 거거든요. 공모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왔고 2분기 실적이 아직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적은 모르지만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이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근데 저희는 그 숫자들이 없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보실 거는 작년, 이번이죠. 2020년도 5월 25일 날 빅히트가 플레디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플레디스를 인수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가격이 좀 변동될 게 좀 커가지고 그런 부분들인데, 보시면은 빅히트 같은 경우에 이거는 연결입니다. 연결이니까 어디가 포함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예전에 이제 인수했었던 소스뮤직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게임 업체인 슈퍼브, 뭐 빅히트 360, 빅히트 IP 등등 여러 회사들, 빅히트 엔터 재팬도 있고요. 이쪽 전부 다 이제 포함한 이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단기 순손익 724억 정도 되죠. 단기 순손익을 보시고, 또 하나 또 기억하실 게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죠. 간단하게 뭐 기타 수익까지 넣으면은 이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게, 이때는 플레디스라는 회사가 포함이 안 됐었어요. 안 된 상태에서 이제 724억이었고, 플레디스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익을 냈느냐 보시게 되면은 단기 순이익이 158억이고요. 이걸 빼기 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은 거의 2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좀 미리 계산을 해놓은 게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을 보자고 했잖아요. 빅히트의 연결 재무고요. 그러니까 뭐 소스뮤직, 그러니까 여자친구 그쪽 있는 그쪽을 포함했을 때 영업이익이 아까 987억, 그리고 플레디스가 212억이었네요. 네, 그 영업 외 수익까지 했을 때 212억이었었고, 요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순이익으로 봤을 때 아까 158억이라고 그랬었고 724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합산하게 되면은, 지금은 현재 이게 합산된 가격으로 이제 나와야 하는데 아직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1분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공시자료에. 그래서 저희는 작년 2019년 1, 2, 3, 4분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1199, 그러니까 1200억이죠. 1200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882억, 882억이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그 빅히트 엔터가 상장을 할 때 펄을 얘네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서 이제 펄을 매겨가지고 가격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이제 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게요. 우선은 요걸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이거는 기사에서 그냥 띄워왔어요. 이거 일일이 보여드려도 되는데,
전부 다 공시 자료를 보여드리긴 좀 그래가지고 SME 404, 그리고 JYP 435, YG 20억. 이게 영업이익이에요. 순이익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거는 859억. 네. 해서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부 다 제가 집어넣어 놨고요. 얘네들 영업이익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859억이 되는데 이거보다 더 높다. 당연히 더 높죠. 예전 걸로 봐도 영업이익은 987억이었으니까. 근데 올해 5월에 들어온 플레디스카에 더하면은 뭐 이제 1200억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이렇게 제가 집어넣어 놨고, 순이익을 좀 가져왔어요. 순이익은 일일이 보여드리면은 뭐 가장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쪽 종목 분석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면 좀 시간이 그래서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있죠. 19년도 2월 연결재무예요. 이것도 연결재무고, 단기 순이익 312억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35예요. 435와 이걸로 보시면은 435 312억 해서 제가 나머지 애들도 다 집어넣어 놨는데, YG하고 SM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뭐 다른 부분들 때문에 손실이 나 있더라고요. 영업이익은 났었는데 뭐 이렇게 404억씩 났는데 어디서 뭐 투자를 잘못했는지 까먹었는지 몰라도 순이익이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고,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옆에 이제 시가총액이 뜨잖아요. 시가총액 뜨는데 요거가 요 값이 그 주가 반영된 그 가격으로 정확히 되기 때문에 7월 17일 날 기준으로 제가 여기다 전부 다 끌어왔습니다. YG 같은 경우에 이제 7218억, 그리고 SM이 7800억 정도, 그리고 JYP가 1조 1000억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은 전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솔직히 펄을 계산을 해도 이 마이너스 펄은 무의미하거든요. 이거를 어디 적용할 수도 없고, 원래는 순이익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선은 그럼 저희가 숫자를 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이제 시총에다가 이제 이익을 이제 원래는 순이익을 나눠야 되지만 영업이익을 나누게 되면은 YG 같은 경우에는 펄값이 이제 360배가 나오고요. SM이 거의 20배, JYP가 25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영업이익 기준이니까 그런 거고, 사실상 순이익 기준으로 가면은 그나마 JYP가 정상적이어서 35배가 나오거든요 얘네는. 근데 주가가 좀 더 올라올 것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거의 40배까지 나올 거라 봅니다. JYP를 거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다른 투자나 다른 수익 뭐 영향받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난 것들을 갖다 적용시키기에는 기업 적용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합산했을 때 그 합산퍼는 또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볼게요. 우선 시가총액을 뭘로 나누냐면은 이게 시가총액의 총액입니다. 이 세 개를 전부 다 더하고 그러면은 얼추 2조 6천억이 나오잖아요. 2조 6천억 중에서 예를 들면 JYP의 비중이 얼마냐, SM의 비중이 얼마냐,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비율 계산해서 넣은 게, JYP는 여기 안 적어드렸네요. 이게 JYP고요. JYP가 전체 3사 시총 중에 42%를 가지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가 이제 30%, YG가 27%, 이 정도 가중치를 이제 여기 이제 매겨줍니다. 그 영업기준 펄값에 이제 매겨주게 되면은 가중치 펄값은 이제 당연히 줄어들죠. 그래서 116% 정도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 숫자도 의미는 있는데 그냥 참고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다는 게 저도 조금 걸리긴 해요. 순이익 기준으로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의미 있는 숫자들이 아니니까 얘네를 적용해 버리면은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상장 시기에 사실상 적용해야 되는 거는, 저희는 지금 2019년 1, 2, 3, 4분기를 봤잖아요. 상장 시기 이제 뭐 8월, 9월 얘기 나오는데, 8월, 9월 얘기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당연히 빅히트 엔터의 2분기 실적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앞전 1년, 그러니까 2019년 3, 4분기, 2020년 1, 2분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1, 2분기에 빅히트의 숫자가 없어요. 상장이 돼야지 뭐 분기 보고서가 꾸준히 나와가지고 이걸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 그래서 우선은 그냥 19년 베이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우선 펄을 적용하는 거고요. 퍼가 31대, 41대, 51대 이제 쭉 이제 나열해 놨고, 19년도 이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했을 때고요. 19년도 순이익으로 계산했을 때입니다. 퍼 값을 30을 매겨주면은 3조 5천, 그리고 순이익 베이스는 2조 6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 처음에 영상에서 찍었을 때 4조 5천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때 당연히 순이익 계산으로 했었고, 저는 퍼 값을 50을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얘네가 거의 이제 조만간 이제 40이 될 거예요. JRP도. 당연히 방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슈가 더 크고, 그리고 계속 그 방시혁 의장의 그 활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50 이상은 50까지 매겨줄 수 있다라고들 많이들 보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도. 그래서 저도 이제 4억 5천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해서 DPC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받겠다라고 계산을 해드린 영상은 앞에 영상에 있고요.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요 값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50을 매겨준 이유는 요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YG, SM, JYP 여기 펄을 갖다가 얘기해 드린 거는 50 정도를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펄은 영업이익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순이익으로 하는 거지만 얘네들을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으로 같이 봤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1, 2분기에 실적이 없는데 요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2019년도 1분기하고 2분기는 2020년도 1분기하고 2분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2020년도 1분기, 2분기가 더 높거든요. 훨씬 높죠.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숫자는 더 커질 거예요. 순이익의 숫자는.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했느냐. 이제 보시면은 이건 아까 보셨던 거고, 이게 NH증권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 뭐 기업 가치 5조를 넘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별로 없고, 지금 하나금투에서 예상한 게 뭐 3조 9천에서 5조 2천이다. 요거 조금 중요하고요. 어떻게 냈냐? 증권가에서는 주가 수익 비율 펄을 기준으로 산출한 빅히트 기업 가치가 2조에서 5조 원이 넘을 것이라 예상했다. 예상 가치 3조 9천에서 5조 2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죠. 하나금융투자에서 3조 9천억, 5조 2천억 얘기했고요. 펄을 요 정도 가량 이룰 수 있다고 보고를 했다고 해요. 3, 40배 정도.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역산을 해봤거든요. 역산을 해보게 되면은 방금 얘기했던 3조 9천, 5조 2천입니다. 퍼 30, 40 사이라고 봤어요. 걔네들이. 그대로 역산을 하면은, 그대로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역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요 기간 2019년 3, 4분기에다가 2020년 1, 2분기를 갖다가 했던 게 얘네들은 알고 있겠죠. 당연히 정보를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1300억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처음 봤었던 플레디스까지 다 그래 플레디스는 빠진 거였지만 합쳐서 1200억이었었는데, 앞으로 시간을 좀 더 땡기니까 얼추 1300억 정도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 이 값이랑 플레디스까지 인수하고 분기를 갖다가 2020년 1, 2분기까지 적용했을 때 1300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1300억 이제 곱해 놨거든요. 지금 기사 기준으로 이제 상장 펄을 갖다가 적용해 볼게요. 지금 걔네들은 말하는 게 30배에서 40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조 9천, 5조 2천.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50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얘네들마저도 40배. 뭐 얘네는 당연히 워낙 이익이 낮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무의미한 숫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나마 정상적인 곳이 JYP인데 여기가 40배면은, 지금 JYP는 사실 일본 쪽에 이제 좀 치중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 쪽에 좀 치중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 세계적인 곳이고 당연히 50을 매길 뭐더 매길 수도 있어요. 55까지도 매길 수 있고 뭐 하는데 너무 오바는 안 해서 얘기를 보수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50 정도 매기게 되면은 6조 5천이 납니다. 제가 어디선가 6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좀 너무 오바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한 4.5에서 5조면은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기사를 보고 플레디스를 넣어보고 다 넣어보니까 6조 5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그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뭐 운이 좋은 건지 몰라도 빅히트 엔터가 상장 시기가 굉장히 좋기는 해요. 엔터주들이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중국발로에 인해서 또 더 오르는 모양새도 가지고 있고 뭐 그래서 좀 상장 시기가 좋기도 하고 거기에 그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조그마한 애들 계속 상장을 했었고 근데 상장하면은 전부 다 첫날 100% 뛰고 시작하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워낙 신규 상장주들이 없었고 지금까지 올 연초에 없었다 보니까 좀 상장 시기도 좋고 이슈도 좀 많이 받고 주목받아서 청약 결과도 좋게 나올 것 같고요. 한 6조 5천 정도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4조 5천대에서 저는 6조 5천으로 제가 퍼값을 올린 건 아니고 저는 퍼는 50 정도밖에 안 보고 있는데 요걸로 계산을 해왔을 때 지금 예전에 영상에서 요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요렇게 가장 최근 걸로 뭐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그 증권사들 얘기하는 그거를 역산했을 때 1조 1300억이라는 걸 계산했을 때는 6조 3천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해서 요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럼 가장 궁금하신 거는 당연히 빅히트가 DPC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 DPC가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가느냐잖아요. 이게 아마도 예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그 데이터예요. 이때는 4조 5천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투자할 때 금액 그리고 회수할 때 금액 이런 식으로 다 해드렸는데 근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제가 바꿨어요. 6조 5천으로 바꿨죠. 6조 5천으로 바꾸면은 이 값들이 전부 다 바뀝니다.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하나씩 뭐 안 보신 분들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거는 운용 보수에 관한 거, 추가 성과에 관한 거, 여기에 대한 증빙, 제가 추정할 수 있었던 내용들은 이전 영상에 있고요. 이거는 뭐 지분 구조에 관한 거. 그래서 투자 시점은 18년도 10월이었고 회수는 제가 10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상장을 10월 정도로 봤기 때문에 빅히트의 가치는 6조 5천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은 스틱의 가치를 보면은 스틱이 가진 지분을 6조 5천으로 때려버리면은 16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거를 저희 이쪽에서 위탁을 해주잖아요. 국민연금 거를 이제 6조 5천 중에 계산을 때리면은 7,796억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뭐 이 부분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투자한 금액 1,040억 중에서 스틱이 2%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위탁이죠, 위탁. 해서 투자 금액은 스틱은 20억 정도, 21억 정도 했고 국민연금이 거의 1,000억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관리 보수를 때리게 되면은 제가 이것도 태클이 들어올까 생각을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던 게 그냥 기존에 그냥 투자한 금액에다가 2.6을 그냥 곱했거든요. 사실상 분명히 제가 계약서를 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지만 6조 5천이 됐는데 요 금액이 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요대로 그냥 곱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플러스가 더 나올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 수수료 이만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성과 보수를 갖다가 성과 보수라는 게 뭐 2개년의 허들이 있어요. 보통 2년 동안 뭐 이 정도는 넘겨야지 넘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성과 보수를 주는데 그래서 요게 요거고요. 2개년 위탁에 대한 허들 수익률입니다. 요만큼은 넘겨야 된다. 그럼 얼마를 국민연금한테 얼마를 수익을 내주면은 그 다음부터 먹을 수 있느냐 DPC가 자 169억 2년 동안 169억 요렇게 1000억 위탁해가지고 169억 수익 내면은 거기 이상에 대한 거는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과 수익분이 얼마냐 6,600억입니다. 뭐 7,700 얼마 중에서 본전 빼고 기본
기본 수익률 8% 복리로 때려가지고 때려주면 요만큼이 추가 수익이죠.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성과 보수를 갖다가 이것도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뭐 30%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구간별로 또 더 올려줄진 모르지만 어쨌든 20%다 라고 했으면은 이쪽 스틱이 가져가는 금액은 1321억이 됩니다. 1321억이 됩니다. 근데 요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죠, 당연히. 요 1321억은 국민연금의 초과 수익에 대한 금액을 받는 거고요. 요거는 말씀하신 스틱이 2년 동안 위탁해준 수수료. 근데 이거보다 더 나올 겁니다. 무조건 더 나옵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를 기본 원래 투자 금액에다 때렸기 때문에 약간 조금 낮게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스틱의 가치. 스틱이 처음에 이제 요만큼 투자했었죠. 21억. 그게 이제 160억이 돼서 나오겠죠. 그럼 총 걔는 1507억입니다. DPC, 그러니까 스틱이 가져갈 수 있는 총 이익은 이 한 건만 가지고 1500억이 나오는 숫자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30%가 된다면은 요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사실상 저게 4조에서 뭐 6조 되니까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요게 커지면 갑자기 커집니다. 아무래도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것보다는 위탁을 투자했기 때문에 초과 성과에 대한 부분을 받는 게 굉장히 크죠. 몇 천억에 대해서 이제 뭐 1%만 돼도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30%라면 당연히 이건 계약선 저희는 못 봅니다. 30%라면 2200억 가량을 이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DPC 지금 시총이 제가 알기로 7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연간 얘네는 150억, 그 전년도가 한 140억이었을 거예요. 연간 영업이익이 요래 나오던 애가 올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서 이거 20% 내려야죠. 그냥 예상되는 이익은 1500억. 지금 이게 10배예요. 이 10배면은 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거랑은 좀 얘기가 확실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DPC에 대한 관심도 높고 주가도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 DPC가 어디 갔니? DPC를 보면은 아주 오래전을 볼게요. 대략 요맘쯤이죠. 이 이슈 없을 때 5200원 정도? 요때가 이제 이건 나머지 뭐 기대심리라고 다 쳐버려도 이렇게 다 친다고 쳐줘도 한 5200원일 때가 140억에서 150억 영업이익일 때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걸 적정이라 보고 지금 현재 주가 그냥 2만원으로 칠게요. 2만원으로 치면은 4배 4배인데 요거 4배 때려봐야 600억.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사실상 제가 이거의 적정 주가는 말씀 못 드린다는 게 워낙 스틱이 투자하는 것도 워낙 많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잘 된 게 요거고 근데 나머지가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솔트도 있고 CJ도 있고 중국에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찾았는데 더 찾진 않았는데 그렇죠. 제가 대략 찾아놓은 건데 뭐 일진 머트리얼즈 안 그래도 지금 2차전지 강하잖아요. 2차전지 쪽 말레이시아 그쪽에다가 이제 2,500억도 투자하고 하이파킹이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하이파킹이 그 자전거 쪽이었나? 그리고 빅히트 엔터 투자했었고 CJ 투자했었고 한컴 한화 예전부터 이렇게 투자를 해왔고요. 그게 있을 텐데 왜 없지? 따로 제가 투자를 다른 것도 정리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거는 나중에 올라오면은 따로 영상 밑에다가 이건 한번 제가 더 찾아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튼 여기 빅히트 엔터에다가 이렇게 투자했던 요 것만으로도 저 정도 수익이 났다는 거고요. 여기에 안 보이는 거 많죠. 지금 뭐 솔트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이게 다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해서
이 주가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높아 보일 수는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쉬지도 않고 쭉 이렇게 타고 왔으니 당연히 높아 보이시겠죠. 근데 한 번은 뭐 흐를 수도 있겠죠. 근데 흘러도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략 제가 말씀드린 뭐 1,500억, 소박하게 1,000억 이 사이, 그러고 만약에 잘 나왔다면 2,000억. 저는 얘 값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로 보게 된다면 얼추 여기서 뭐 더는 말씀드리면은 좀 너무 이걸 그러라는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요. 해서 아까 제가 계산한 바대로 5,000원대에서 150억 하던 회사 1,500억 하면 얼마여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DPC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 자체가 이제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